안녕하세요. LPG와 자동차에 대해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팁을 모은 이원 오렌지 텔레비 알쓸 신팁 박혜연 자동차 기자입니다. 처음 차를 사시면요, 막 이것저것 꾸며주고 싶고 뭔가 필요한 게 없나 궁금하시죠? 오늘 새 차를 샀을 때나 중고차를 샀을 때나 차를 사면 이 정도는 꼭 있어야 안전과 그리고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용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처음 차를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차를 산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 새 차를 사셨으면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바로 주차 중 번호 알림판입니다. 주차 중 번호 알림판은요, 보통은 요즘은 주차장이 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할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잠깐 임시로 어디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주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차량에 내 연락처를 놓고 차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종이에 적어가지고 놓고 가시거나 명함을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이랑 펜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명함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차 중 번호 알림판 정도를 준비해 놓고 차에 구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혼자 타는 차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 차에 보통은 아파트 동호수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출입처라던가 이런 게 여기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에 상시로 내 번호가 노출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딱 잠깐 주차할 때만 내가 다른 차의 통행을 막는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이럴 때만 이런 식으로 팝업 형태 이렇게 평소에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이런 알림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런 거 보시면요, 여기는 이렇게 뒤집으면 또 다른 번호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내가 가족과 함께 타는 차라던가 여러 사람이 같이 타는 차는 이렇게 번호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차 안에 있으면 꼭 좋은 물품은요, 바로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휴대폰을 운전 중에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지만 보통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연락이 급하게 올 때가 있고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휴대폰을 안 보긴 힘들죠. 그럼 그럴 때 최대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휴대폰 거치대인데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거치는요, 내가 운전할 때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취향에 맞는 위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앞을 가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왼쪽에 두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른쪽에 두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폰 거치대는 정말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들 쓰시는 게 송풍구형과 흡착식, 그리고 이 클립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송풍구형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원형인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로 줄인 경우도 이렇게 세로로 꼽으면 미끄러지겠죠? 사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옛날 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CD 플레이어 자리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거치하는 거치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의 상태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위치도 결정을 하신 후에 맞는 타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쓰시는 거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송풍구형이라고 해서 송풍구에 이렇게 꽂는 겁니다. 송풍구가 보통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꽂아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보통은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풍구 타입에 따라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송풍구가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망가질까 봐 꺼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쓰시는 게 흡착식인데요. 이렇게 밑에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대시보드 위에도 붙이실 수 있고 유리창에도 붙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원하는 위치에 붙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위치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송풍구형이나 이런 흡착형 모두 요즘은 무선 충전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거치대를 이용하시면 필요할 때는 핸드폰 사용하시고 평소에 충전이 자동으로 되니까 조금 더 운전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 새 차에 꼭 있어야 되는 물품은요,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운전 중에 항상 카메라가 돌고 있으면서 상황을
찍고 있다가요, 충격이 있거나 무슨 상황이 되면 녹화를 해주는 건데요. 이게 사고 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시로 전원을 공급받아서 블랙박스가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차 중에 누군가가 내 차를 치고 가거나 긁고 갔을 때 그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꼭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의 경우에는요, 사고가 났을 때 CCBB를 가리기 좋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혜택을 줍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블랙박스가 있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가 얼마나 신형인지, 채널이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할인폭이 또 다르니까요. 좋은 블랙박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차의 배터리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요. 이게 배터리 방전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전원을 연결하는 위치를 잘못 잡으시면요, 상시로 배터리 전원을 잡다가 이 차량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암전류라고 해서 특히 초보자나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하셨다가 좀 이렇게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설치는 좀 익숙한, 좀 작업을 많이 해보신 곳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잘 설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고르실 때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시로 물려서 내가 주차 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엔 항상 배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조 배터리를 다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요즘 정말 비싼 차를 사셔서 차 안전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투채널이 아니라 옆면까지 설치를 해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내 차의 안전을 위해서도, 운전 중에 사고 시를 대비해서도 블랙박스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리는 꼭 필요한 용품은요, 바로 안전 삼각대입니다. 내 차에 안전 삼각대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보통은 트렁크 하단이나 뭔가 이렇게 숨겨진 공간 이런 게 있거든요. 차에 찾아보시면. 그런데 플라스틱 바 같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통은 안전 삼각대가 있습니다. 이 안전 삼각대는요,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차가 덩그러니 서 있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 뒤편에다가 차가 진행하는 방향, 그 뒤쪽으로 이 삼각대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사고가 난 차가 서 있다던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이 안전 삼각대는 평소에 필요하진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내 차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디에 있는지도 아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마트 같은 데서 팔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 구매하셔서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차에 들어있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 있지만 중고차를 사셨거나 말씀드린 대로 사고 상황에 사용하셔서 없어진 분들, 이런 분들 꼭 잊지 말고 챙겨서 차 안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차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되는 물품, 바로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꼭 필요한 물건이라기보다 있으면 좋은 물건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요, 톨게이트, 그러니까 통행료를 내야 되는 곳 앞에서 차선 변경이 좀 어려우시거나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 부스가 있잖아요. 거기 가까이 차를 붙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멀찍이 되고 차에서 내린다던가 이런 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내 시간 절약을 위해 하이패스 있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이패스는요,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보통은 신차를 뽑으실 때 옵션으로 이 룸미러에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좀 가격이 비싼 편이고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오래된 차다, 이미 중고차를 샀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이패스는요, 가장 저렴한 걸 찾으시면 한 3만 원 정도에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용도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달라지긴 합니다. 방식은요, 적외선 방식이라서 꼭 차량 유리에 있어야 되는 IR 방식과 글로우벅스 안에 넣어도 인식을 하는 RF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IR 방식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간결하고 예뻐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상시로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없고요. 간편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카드를 빼면 정말 작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원을 공급하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납니다. 네, 배터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전 한번 가득 해주시면요, 저 지금 몇 달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만큼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RF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상시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전원을 많이 쓰거든요. 대신 장점은요, 어디에 두어도 인식을 합니다. 이 IR 방식, 적외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딱 유리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RF 방식 같은 경우에 정말로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RF 방식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본인이 맞는 걸 찾으셔서 하이패스 설치하시면 되니까요. 뭐 앞에 설치하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는 데 두시는 RF 방식도 있으니까 하이패스는 꼭 구비를 하셔서 통행하실 때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용품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특히 알고 계셨던 것들도 있고 안전삼각대처럼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들도 계셨을 텐데요. 다 잘 갖춰 놓으시고 편리하게 안전운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쓸데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이원 ONC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